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신 신중년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신중년을 위한 취업 토크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중년의 굿잡 헌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신중년 재취업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장옥희 교수님, 박우식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회 때부터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죠. 사회적 기업 신나는 조합의 박생규 선생님, 그리고 50플러스 재단의 손홍태 컨설턴트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업의 의미부터 인생의 산모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저희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의 굿잡 헌팅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그 노하우를 다 방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한 취업 토크쇼 굿잡 헌팅 시작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방송 통해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사실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토크를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성공적인 재취업이란 무엇인지 네 분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많은 신중년분들 만나셔서 성공적인 재취업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성공적인 재취업이란 뭘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신중년 분들은 네. 개인마다 경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이런 지향점이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네. 네, 그래서 각자 본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지치지 않고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성공적인 재취업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진행하시다가 힘든 어떤 난관, 고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성공의 개념에 범주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네. 지치지 않는 지구력 이건 좀 필요하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사님은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많은 신중년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은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얻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그래요. 많이 급하신데 조금은 이렇게 그렇죠. 릴렉스 하시면서 네.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신데 두 분은 사실 성공적인 재취업의 표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뭡니까? 질문 드리기 전에 그냥 이 두 분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생규 선생님께서는 재취업을 도전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자아만족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내가 어떤 보탬이 되는지 그것을 첫째로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기업과 계속 같이 하고 싶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정년은 저리 가라.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왔던 지혜와 네. 뭐 기술과 여러 경력들을 사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제는 쓰고 싶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으셨군요. 네. 네. 컨설턴트님은 어떠셨어요? 재취업하실 때? 저는 그 재취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에 대한 좀 그 가치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일에 대한 것들의 가치가 일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와 보상에 있었다고 하면 재취업에서 갖는 가치는 자기 어떤 그 보람과 행복 또 거기서 얻어지는 그 남을 위한 그 사회 공헌 이런 쪽으로 좀 가치의 방향을 바꾸면 재취업에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취업을 우리가 청년 구직자들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걸 해드릴 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두 분께서 다시 도전을 하실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셨나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썼죠. 아, 쓰셨어요? 네. 이력서도 쓰시고 네,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도 쓰시고 쓰고, 예. 컨설턴트님은요? 네, 저도 뭐 컨설턴트에 도전할 때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어. 예, 면접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몇십 년을 사회에서 이미 일하셨던 분들은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재취업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게 보다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이 교수님 따로 있나요? 신중년 분들한테는요, 네. 이런 조언을 먼저 해드리고 네네. 싶어요. 퇴직한 다음에 이제 이력서 쓰면 좀 늦어요. 퇴직하기 훨씬 전에 좀 지난 과거의 커리어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본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상대 기업 없이 그냥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신중년 분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력서 작성 시간이 제일 좋았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네. 나를 한번 자서전 쓴 것 같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우시는 분도 계세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었나? 내가 그동안에 했던 커리어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쓸 게 많어? 그래서 이렇게 우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이 있어요. 모르셨던 거죠? 내가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렇죠. 다만 이제 구직에 대한 명확한 어떤 목표점이 생긴 경우엔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땐 좀 다릅니다. 근데 다만 청년 구직자하고는 좀 접근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구직자는 뭔가 셀링 포인트를 많이 이제 탑재를 해서 시장에 선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신중년은 제가 어떤 분 실제 컨설팅 했던 사례인데 네. 이력서를 한번 좀 초안을 작성해 오세요 했더니 무려 15페이지를 써오신 거예요. 초안을 초안을 15장. 15페이지씩이나. 와. 그래서 15페이지를 2, 3페이지로 줄이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신중년 분들한테 첫 네. 번째 권고하고 싶은 게 일단 써봐라. 일단은 뭐 분량도 상관없고 일단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써봐라.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해라. 과감하게. 세 번째, 상대 기업이 명확히 지원하는 분야가 생긴 경우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소위 말해서 선택해서 지원해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름기를 좀 빼라. 예, 그래서 이력서가 단순히 그냥 어떤 구직의 어떤 수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정리하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인 구직을 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거를 이력서 쓴 다음에요. 그냥 묵혀두세요. 지원 공고 뜰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네트워킹의 도구, 나는 이런 분야를 열심히 찾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모르세요. 네. 어떤 분야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 커리어를 알아야지만 정보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자신을 알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력서는 묵은지간이에요. 맞아요. 묵힌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예. 많이 좀 이렇게 돌리고 그쵸. 나를 홍보하고 내가 이런 쪽으로 찾고 있다. 그렇죠. 열심히 알릴 필요가 있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력서. 근데 저도 뭐 신중년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보면 의외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직장에 계속 재직을 하다가 퇴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력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력서라는 것이 내가 이 지원하는 기업과 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기업 입장에서 설득이 되도록 만드는 문서라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처음에 쓰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많은 신중년 분들이 의외로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기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붕 뜬 내용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그 안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었던 내 경력이나 경험이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부서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내가 했었던 경험이나 경력 속에서
갖추었던 내 역량이나 지식들이 지원하는 기업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많은 신중년분들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홀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진은 이제 그 이력서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을 상상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희망 연봉을 기재하는 부분들하고 주소,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그다음에 관련 경력이나 경험을 기재하는 부분들, 취미나 특기를 기재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희망 연봉도 기업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연봉에 대한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높게 이제 기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불합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규라고 그냥 쓰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집이 너무 출퇴근 거리가 멀면 그것도 또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주지와 출퇴근 거리가 너무 1시간 반 정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 거주지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주소를 기재를 하는 것이 합격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취미나 특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중년 분들은 체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운동 같은 취미나 특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교수님이 이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사님은 항목별로 좀 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드릴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이력서를 이 재취업을 위해서 쓰실 때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신중년들이 보면은 너무 스펙이 높아요. 어. 한국은행 국장님 출신이 우리 기업에 와서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지? 그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거에 대한 것은 그냥 뭐 한국은행 무슨 국장보다도 한국은행 근무 정도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뭐 어디 근무 뭐 어디 대기업에서 뭐 그 임원으로 있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일단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현대그룹 근무 예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하나의 지혜네요, 그렇죠? 네. 쓰시다 보니까.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기업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 위주로 저는 써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50 법칙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진 6개월 않으셨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신중년 분들을 만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이렇게 저한테 갖고 오시는 이력서는 또 과거의 그것만 내가 한참- 옛날에.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작성하여 오시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또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그 쉼호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호흡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바로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경우는 내가 몇 년도에 뭐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네. 뭐 자격증을 언제 땄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인사 담당자한테 요청해서 받으신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 뭐 잡혀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그것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써먹어야 되는 어떤 가치 있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안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시고 그 틀만 딱 깨면 사실 되게 쉽거든요. 네. 예. 우리가 앞선 시간에 내려놓기 얘기 왜 좀 네. 했잖아요. 네. 이력서에도 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또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네. 싶은 거는 신사업 제안서입니다. 신사업 제안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요. 사업 제안서인데 신사업 제안서는 뭐지? 네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내가 만일 그 회사에서 혹은 그 기업에서 그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내가 뭐 이런 걸 한번 제안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필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려요. 네. 회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처한 산업과 여러 가지 그 글로벌한 측면까지도 모든 걸 고려해야 돼요. 이 사업 제안서가 필요한 곳은 이런 데입니다.
현재 지금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하는 것. 네. 혹은 국내 시장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글로벌로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기업에는 반드시 신중년 분들이 신사업 제안서를 준비해서 어필을 하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는데 네.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오. 예,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 피드백도 너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재취업 이후에도 일 잘하고 계시나 한번 이렇게 네네. 좀 노크를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신사업 제안서가 이미 진행이 돼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력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요소를 준비하는데 경력기술서 그리고 신사업 제안서는 꼭 좀 준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신사업 제안서. 제안서. 네. 성률이 굉장하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신사업 제안서? 네. 아, 있으세요, 경험이? 제가 네. 군에 있을 때부터 네네. 그런 생각을 공군. 많이 네, 가졌어요.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네. 국방에서 국방 정보화 사업을 우리 국방부 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의 시각으로 국방 정보화를 시킬 것이냐, 네. 그걸 저는 군에 있을 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역 오기 전에 이걸 민간 분야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한 6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하셨다면 예. 6개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끈기가, 6개월을 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그에 네. 따른 예산, 인력 같은 걸 미리 예측되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성그룹, 그다음에 현대그룹,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쪽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를 써줄 거냐 말 거냐 네. 했는데 세 번째 기업 현대정보기술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죠. 바로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봉 협상은 뒤에 하자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연봉 받으면서 바로 취업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성공률이. 그럼요. 오,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신사업 제안서가 사실 말씀하셨지만 6개월 걸렸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이사님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신사업 뭐 제안서. 비슷한 비슷하게,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줬죠. 제가 실제로 인사 담당으로 있을 때 56세 되시는 신중년 분이 저희가 실제로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이력서를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원한 이 전 회사에서 했었던 업무가 구매 쪽이었는데 네. 우리 회사의 그 구매 쪽 관련해서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기획서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 정도의 열정이라 그러면 한번 면접을 볼 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고 네. 대표이사님도 그럼 한번 직접 만나보자라고 해서 그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인사 담당을 했을 때 있었던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내 관심과 열정, 내가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서라고 할까요?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한다 그러면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신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제안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고요. 고민한 흔적을 구체적으로 네. 써서 제출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취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필살기로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준비하면 진짜 성공한다. 성공 확률이 반 이상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만 꼽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컨설턴트님 어떤 게 있을까요?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준비할 관심사항, 준비 단계에서 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또 즐길 수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네. 제일 관심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내 인생의 롤 모델, 그다음에 멘토를 반드시 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한번 네. 의논해보고 그 지혜를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네.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청년분들한테는 멘토분이 좀 있기가 쉬운데 신중년분들의 멘토다 조금은 없지 않을까? 많이들 없지 않으실까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신중년이지만 네. 저의 뛰동갑 24살 어린 멘토가 있습니다. 아, 나이가 네. 꼭 많아야 멘토가 예,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제가 한 수 배. 와, 실수했습니다, 예. 제가.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것을 시니어 입장으로 보지 말고 주니어가 시니어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저의 멘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주니어분을 또 멘토로 이렇게 삼으시는 선생님. 네.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분은 저보고 멘토라 그래요. 서로가 훈훈하네요. 예. 네. 교수님 어떠십니까? 필살기 하나. 저는 뭐 재취업 신중년한테 한마디만 한 단어만 얘기하라고 네. 한다면 주문을 하신다면 저는 절박함, 절실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절박.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강연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면 네. 한 1박 2일 정도 같이 지내면요. 대충 절실함의 순서대로 재취업의 순서대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시고 정말 절박함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배가 된다, 성공률이. 예. 아, 와닿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저는 이제 우리 신중년 분들이 네. 워크넷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좌측 상단에 보면 중장년 채용 정보란도 있고 네. 특화해서 중장년 분들, 신중년 분들의 특화된 메뉴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관련 교육들도 잘 안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본인 어떤 직무 목표라든가 경력 설계를 또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워크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워크넷 사이트. 예. 그러니까 정보에도 항상 좀 밝게 그렇죠. 예. 눈과 귀를 열어놔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제가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취업은 쉬웠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호 시절에 취업은 쉬웠고 IMF 이후 위기를 겪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휘청거리던 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노후 준비까지 들어갈 돈은 많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밀려난 상황이고요. 또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알아보는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에 또 전에 받던 월급의 반도 되지 않아서 한숨만 나오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급한 마음에 직급과 직종에 무관하게 지원했다가 고된 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전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실 이렇게 읽어드리는데도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답답합니다. 한숨을 저도 모르게 조금 쉬었는데 사실 주변에서 좀 많이 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교수님?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요. 이 신중년 분들이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뒤따라가는 후배 구직자분들도 더 이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이나 이게 큰 조직은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바로 들어가도 거기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손쉽게 일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고 나랑 잘 맞지 않은가 보다 하고 튕겨 나가 버리세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나오시기 전에 조금만 저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좀 생각 한번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튕겨 나오시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요. 그랬는데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구직 활동 해보니까 또 그만한 또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일을 한 달 해보고 몰랐던 거예요. 이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도약을 하려고 하고 사실 강소기업이 있고 그 산업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시스템 좀 과거 생각하고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니까 안 맞다고 생각만 막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이후에 그 전에 취업하셨던 곳에 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규모가 작은 근무 형태도 조금 더 안 좋은 이런 곳에 재취업하셨거든요.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신중년 분들도 조금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의 기회가 좀 오면
조금 참을인을 조금 그래서 내 후배들 생각해서 조금만 한번 참아보시고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신중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에 걸쳐서 다각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신중년분들에게 좀 유망한 직종, 뭐 분야 이런 게 있다면 신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주제가 네. 뭐였냐면 이 일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제 IoT나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약 700만 개의 어떤 직업의 분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2020년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 분야가 사라지기만 하냐, 직업의 분야가 또 역설적으로 또 한 500만 개는 또 새로운 이제 직업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중년 분들한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기술을 익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신중년만이 공략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 분야고요. 이 중소기업을 공략할 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 시장에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의 수요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 숲 해설사, 그다음에 미술 치료사.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은요. AI나 기계나 IoT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센시티브하고 섬세한 부분을 네.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장년 분들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직업 분야도 좀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그 노동시장의 트렌드에 나를 좀 맞춰라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의 마무리 말씀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 길을 따라오실 분들 혹은 동료분들께 전하는 말씀이 더 와닿으실 거거든요. 어떤 말씀으로 화이팅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 이 재취업에 대한 신중년의 개념이 너무 좀 무겁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는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의 시각에서 봤다면 이제는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과 네트워크와 정보를 남한테 좀 돌려주고 나눠줄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분야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자기의 경험을 논아줄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좀 더 쉽게 일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진짜 앞서서 길을 닦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모습을 많이 앞으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중년분들 정말 소소한 일거리를 하면서 중년과 노년을 보내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죠. 네, 또 다른 삶, 제 3의 인생, 제2의 인생 3모작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신중년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했던 이 4회 걸친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재취업을 꿈꾸는 모든 신중년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의 굿잡 헌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